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1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말띠를 상징하는 이 오화는 기본적으로 장성살을 깔고 있습니다. 이 장성살은 강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출세나 성진,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성진의 찬스가 오는 이런 기본적인 성정을 말띠 분들은 타고났다 보시면 되니까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8년도 한 해 동안의 운세를 보면은 화개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은 성격적으로는 온화하고 총명하고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를 조화시키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 더구나 화개살은 복부나 복원을 의미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니까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에 있었던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과 화해를 하거나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보시면은 삼합이 끼었죠. 주변에 도움도 있고 그 형제 자매 부부 간의 불편했던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기운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날삼재가 끼어 있네, 그죠? 아직은 2018년이 다 가지 않았죠. 마지막 삼재 기운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월달 급살이죠. 현재가 해월인데요. 이 해수에 보시면은 지장간에 무갑임이 들어 있습니다. 무갑임 중에서 중간에 있는 간목이 내년 1월, 내년을 대비하는 간목이 됩니다. 그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기해년의 시작이 11월 달부터 태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운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삼지의 기운도 이제는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작이 되기도 하겠네요. 더구나 이 급살은 약간의 급탈이나 도난, 부상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은 또 총명과 권위 또는 애체능의 재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11월달 한 달 좋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018년도 11월달 그 말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5세, 65세 되시는 분들 갑오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말에 속하십니다. 자, 정인과 편인이 이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조금씩 어려움도 생기고 또 손해보는 일도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본업에 만족하기 힘들어 가지고 또 부업에 조금 손대고 싶은 그런 기운도 있으나 이 편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덕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17세, 77세 되시는 분들 임원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말에 속하십니다. 겁지와 비견이죠. 이 경우에는 연인이나 부부 간에 사소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이나 가족 간에 트러블도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노력보다 대가가 조금 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 달 보내시면 좋겠죠. 자, 29세, 89세 되시는 분들 경원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말에 속하십니다. 상관과 식신이니까 주변 사람들과 약간씩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식신으로 내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족 간이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41세, 101세 되시는 분들 무오년에 태어나셨고 황생말에 속하십니다. 정제와 편제니까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는데 이것저것 정리하고 보니까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은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남자분들은 재성이 청간과 지지에 한목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성 문제나 이성 문제로 조금씩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트러블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조금 조심하면 좋은 한 달이 되겠죠. 자, 53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말에 속하십니다. 자, 정관과 병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일로 조금씩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이 관이라는 게 자신을 규율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생각지 않던 일로 불평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소한 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도 트러블 이런 거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은 그런 한 달이 되시겠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말띠분들의 11월 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합니다. 1일 날 육해살이고 13일 25일 다 같이 육해살이죠. 인덕도 좀 부족하고 또 주변의 도움도 좀 받기 힘든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씩 힘들고 몸에 거치부동한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몸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몸조심도 하시고 잔병치레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하루가 되겠네요. 이 육해살은 뜻하지 않는 귀인이 찾아오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2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14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6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화개살은 육체적인 일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일로 명상에 잠기거나 책이라도 읽고 싶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지만 다소 활기도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그런 기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기운으로는 온화한 그런 하루가 되고 이런 날은 복구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조금 불화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의 기회도 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삼합까지 끼었죠. 그죠? 주변에 도움도 있고 이것저것 좋은 기운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네요. 3일날 급살이고요. 15일날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같은 기운이죠. 급탈이나 도난, 부상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요. 여행이나 나들이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일날 제살의 충이고요. 4일날도 제살의 충이죠. 28일도 제살의 충이고요. 이 제살은 집안에 조금씩 우환도 생기고 우연한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설수가 따르거나 물건이 조금씩 손실되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잔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구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조금 차단도 하시고 또 일이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더라도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히 풀어나가는 그런 정도가 좋겠죠. 이런 날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구상을 하지 마시고 지나간 일을 마무리하고 현상 유지선에서 하루 보내시면 좋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더구나 충까지 있으니까 자칫 결과도 좋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일날 천살의 원진살이죠.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천살은 조금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추진하던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날은 일을 벌려봐도 별로 덕이 없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더구나 원진살이 끼었죠. 원진살이 끼었으니까 추진한 일 무리하게 하시면 오히려 주위에 원망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니까 자, 이런 날도 전날과 같이 현상 유지선에서 하루 보내시면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6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 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자, 말일도 지살의 삼합이죠. 이 지살은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직장의 보직이 바뀌거나 집을 옮기거나 나들이 출장 모든 것들이 이런 지살에 속하는데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자신의 의사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자신이 그 일을 애당초부터 구상하고 추진했던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삼합이 끼었습니다. 삼합은 사회합이라고 해가지고 친구나 동료, 직장의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결과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추진해서 움직인 그 결과가 상당히 좋은 하루다 보시면 되겠죠. 7일날 도화살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도 도화살이고요. 이 도화살은 일종의 인기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성이 인연이 닿을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이신 분들은 데이트 약속이나 미팅도 생길 수 있겠고요. 좋은 하루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더구나 밑에 보시면은 충인 합은 없죠. 자신의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8일날 월살입니다.
자, 21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하던 일에 시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월살은 어두운 밤길에 달빛을 얻은 격이라 등불이 생긴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횡재수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9일날 망신살의 방합이죠.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은 자신의 치부가 다소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체면이 좀 구겨지거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이 포함이 되죠. 이것저것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망신살은 단순히 그런 치부만 노출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운기가 상승되는 가운데 생기는 약간의 치부가 노출되는 그런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은 이 망신살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르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신살은 치부의 노출보다 더 큰 보상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방합까지 끼었죠. 주변의 도움이나 결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되고 또 운기가 상승하는 날이니까 이런 날은 좋은 기분으로 보내시면 좋겠죠. 10일날 장성살의 자형입니다. 22일도 장성살의 자형이고요. 이 장성살은 12신살의 12가지 기운 가운데 최고조의 기운으로 하는 일도 능률이 생기고 웬만한 일은 자신이 추구하거나 또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결과가 더 나은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은 자칫 너무 안하무인격이거나 또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구나 자형이 끼었죠. 결과가 나쁠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하면서 돌아보면서 지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1일날 반한살의 방합이죠.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반한살은 전날의 장성살이 힘있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기운이면은 이 반한살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조금 쉬는 그런 정도의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의 알아서 모시는 그런 기운도 포함되고 주변에 도움도 있고 하니까 웬만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나 후배, 동료 이런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또 정관예우와 같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서 대접해주는 그런 기운입니다. 더구나 방합과 육합이 끼었으니까 결과나 과정도 주변의 도움도 크고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니까 어쩌면은 11월 한 달 중에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12일날 역마살이죠. 24일도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은 이전의 지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나들이 때에 따라서는 직장의 이동이나 보직의 변경 또 이사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역마살은 지살과 다르게 자신의 의사가 아니고 직장의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충이나 합이 일체 없습니다. 자신의 하기에 따라서 결과도 상당히 괜찮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날로 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2018년도 11월달 말띠분들의 한 달 동안의 날짜별 운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